화요일 3부 데이터는 알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데이터는 알고 있다도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소중한 댓글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먼저 청취자 여러분께 간단한 설문 드려보겠습니다. 상병수당이라고 들어보셨죠?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사고로 일을 쉬게 됐을 때 일정 소득을 지원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일하다가 몸이 아프면 쉴 수 있는 일터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 여러분의 일터 혹은 하시는 일이 몸이 아프면 쉴 수 있으면 1번, 아니라면 2번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문자 샵 8001번이나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미니는 공짜지만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모두 5분을 뽑아서 치킨 세트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배종찬 소장님께서는 네. 혹시 아프시면 소장 대리 하실 분 계신가요? 없죠. 어떡해요? 배추도사 대리를 누가 어떤 배추가 하겠습니까? 아하, 못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민기 팀장하고 저하고는 네. 이게 특수고용 아하. 그러니까 이른바 특고라 그러잖아요. 예. 특수고용 노동자라 그래서 프리랜서니까 네. 쉬면 그냥 저희들은 그냥 뭐 쉬는 겁니다. 백수입니다. 아, 그러니까 좀 그러시군요. 난감해지는 거죠. 맞아요. 집에 가족들은 있고 부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네. 이 상병수당을 아주 짧게만 말씀드리면 네. 앞서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우리 표창원 진행자께서 뭐 질병수당으로 하면 안 되지 좀 이름 좀 쉽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병장은 못 받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네. 상병수당 그래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상병수당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래도 이게 하면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대상자들이 좀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맞아요. 예. 또 하루당 뭐 지원금이 뭐 4, 5만 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네. 참 그거 가지고 가족들이 버틸 수 있을까? 아하. 좀 더 금액을 올리는데 그 재정 확보를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게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도 일단 시범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좀 고려를 네. 해주면 좋을 듯합니다. 네. 그것도 시범 사업이 3년이나 되기 때문에 네. 빨리 정식 전국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전민기 팀장님께서도 아프시면 뭐 대책 없다고 지금 배종찬 소장님 말씀 주셨는데. 저희는 근데 회사에 또 다른 저를 대체할 만한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정이 좀 다르시군요. 예, 뭐 알겠습니다. 그러나 아프지 않습니다. 예. 네네. 되게도 그분이 전민기 팀장 같지는 않잖아요. 아니 그런데요, 그 회사원이나 뭐 경찰관, 소방관 이런 분들도 네. 정규직이라서 아프시면 뭐 병가 내고 쉬실 수가 있는데 예. 문제는 다른 분들이 동료 직원분들이 그 업무를 맡아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 부담 때문에 맞습니다. 잘 못 쉬세요, 사실은. 이중고죠. 예. 맞아요. 예. 네, 설문조사 결과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데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면서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데이터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이 시간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능력 여론조사 결과 짚어보고 있는데요. 여전히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데드크로스 현상 나오고 있습니다. 예,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이번 주에 일제히 발표된 조사 결과들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1번 데드크로스도 있지만 데드크로스는 부정이 긍정보다 높은 것이거든요. 네. 근데 데드크로스다도 두 번째는 50% 이상 부정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하. 이게 또 하나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벌써 임기 아직 2달도 채 안 됐는데 그러니까요. 세 번째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얻었던 득표가 48%인데 네. 이렇게 되면은 지난 대선 득표보다도 더 내려갔다. 아. 그 이야기는 예. 지지층까지도 투표했던 사람들까지도 여론조사에 응답할 때 잘 못하고 있다. 이건 정말 아주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지금 리얼미터가 자체 조사로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봤는데 네.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44.4%, 아하.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50.2%로 나타났습니다. 예. 좀 전에 짚어주셨는데 상당히 좀 심각하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혹시 과거 역대 대통령 중에 이렇게 네. 취임 2달 만에 데드크로스 나타난 경우가 있었나요? 한국 갤럽 조사에서 이걸 이제 분석을 해서 노태우 대통령 때 아하. 그랬다고 하는데 네. 저는 노태우 대통령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노태우 사람.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을 비교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시간이 워낙 차이 난다. 그러네요.
80년대하고 지금 2020년대하고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노태우 대통령은 1987년부터 1992년까지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때는 또 이제 이른바 삼김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예. 좋게 나올 수가 대선 직후에 아하. 아직도 여전히 삼김의 존재감이 확실히 경제를 종속시키겠습니다. 네. 네, 내가 이거 지금 다음 선거에는 꼭 이길 텐데 이건 목리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어떻게 지지율이 높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또 나는 보통 사람입니다.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거죠. 게다가 전두환 독재 정권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또 그런 부담도 여전히 있었고요. 군사 정권 성격이 예. 남아 있다라고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때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아하. 비교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요. 네. 전 팀장님, 네. 빅데이터 분석으로는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이제 한 3가지 정도 뭐 늘 얘기 드렸지만 경제가 이제 첫 번째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인사 관련해서 왜냐하면 이제 장관이라든지 이런 키워드, 검찰 이런 키워드 많이 보이고요. 네. 지금 데드크로스하고 여론조사라는 이 단어 보여서 좀 요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마지막에 이제 정치력인데 네. 이 세 부분에 대한 좀 부정 평가가 좀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하. 한 70.9 정도의 부정적인 그런 반응들이 나오는데 네. 여기 보면 결국에는 경제예요. 경기 침체되고 물가 폭등하고 있고 음흠. 엉망이고 경제 위기 이런 상황 속에서 네. 좀 잘 못하고 있다. 좀 실망스럽다. 그러니까 정권 바뀌고 사실은 경제를 살릴 거라는 뭐 물론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안 좋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이거에 어떻게 대처한다든지 뭐 아하. 민감하게 좀 내놓는 반응들 이런 것들이 네. 좀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네. 좀 충분치 않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예. 배준찬 소장님 네. 조금 전에 이 데드크로스 현상뿐만 아니라 부정평가가 과반을 넘어서는 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럼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요 지지율에 유념치 않는다, 의미가 없다 그렇죠.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 과연 진심일까에 대해 의문이 있고요. 물론 이제 그런 얘기는 있잖아요. 학생들도 성적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뭐 그런 의미였다고 좋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도 아직 임기 2달도 안 된 신임 대통령이 난 지지율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의미로 발언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나는 여론조사 일일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하. 이야기를 해버리면 네. 국민들은 여론조사가 뭡니까? 이게 여론조사가 뭐 만능이고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세 가지의 기능이 있고 첫 번째는 대통령의 실시간 국정 성적표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는 이것이 국정 방향 설정을 위한 자료가 되죠. 왜 네. 부정적인 이유는 뭐 앞서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해도 대통령실도 하고 있을 거예요. 안 할 리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걸 통해서 대통령의 방향 설정 마지막은 대통령의 운명 지표가 됩니다. 아하. 만약 반등하면 모르겠지만 다음 예. 주에 긍정 평가가 30%대로 내려가면 어떡하겠습니까? 온 신문이 도배될 겁니다. 온 신문이 대통령 지지율 극심 심각. 네. 대통령실 반응하지 않아. 아하. 윤석열 대통령 오늘 출근 브리핑에 질문 받았지만 다 받지 않고 들어가 버려. 네.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예, 예. 저는 그럴 이유가 없는 건 참고하면 되는 것이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할 때 60%가 넘는 지지율 네. 그리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거든요. 매일 지지율을 받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데이비드 엑셀로더라는 이 특별 고문을 통해서 예. 미국 대통령이 그러면 그거 필요 없어서 그거 안 받겠습니까? 여론조사. 미국을 모든 것들을 거의 다 그 벤치마킹 하고 있는 윤석열 그럼요. 정부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여론조사만은 빼고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런 얘기했어요. 아니 나한테 맡겨주면 20일이면 지지율 상승시켜줄 수 있다. 현실적인 이야기인가요? 여론조사 저는- 전문가로 보실 때? 저는 이게 설득력이 없다. 1번. 그럼 20일에 되면 18일 만에는 왜 안 되나요? 아하. 17일 만에는. 예. 그러니까 이게 수사가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준석 대표의 20일 만에 지지율 그러면 오히려 방안을 내놓으면서 또 이 구체적인 내용은 이야기를 안 하고 또 비단 주머니가 아니라 한건 비단 주머니 네. 내가 올릴 수 있는데 나 건드리면 안 돼. 나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나 그러면 흑화될 거야. 예. 빌런 될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이준석 대표한테 좀 제 기뜸으로 전해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궁금해요. 20일 만에. 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은 대통령의 스타일과 태도를 바꾸면 됩니다. 모든 걸 제가 다 수용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온몸을 불살라서라도 이 경제 위기 극복하겠습니다. 네. 그 모습을 보고 싶은 그렇게 하면은 지지율이 조금씩이라도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20일 만에 올라간 지지율이 요요 현상으로 금방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아하. 예.
지금 뭐 백윤찬 소장께서는 나름대로 해법을 주셨어요. 예. 그래서 국민들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낮은 자세를 임하면 되겠다라고 해법 주셨는데 전민기 팀장님은 혹시 대통령 지지율 향상을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경제에 관한 확실한 어떤 목표 설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목표 설정. 예, 왜냐하면 경제가 사실 가장 급한 문제니까요. 예. 그리고 그 외에 사실 다른 이슈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좀 많이 나오거든요. 네. 저는 그게 소통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 부분은 좀 줄이는 게 오히려. 왜냐하면 그런 모습들이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부정 감성가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어쨌든 지금 국회라든지 뭐 정부 정치하시는 분들이 좀 쉬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뭔가 목소리를 내면서 좀 국민들을 위해서 일해달라라든지 그런 어떤 메시지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또 작가분들께서 너무 자료 정리를 잘해 주셨는데 예. 그러니까 이 원인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박빙 승리 평가 없고 쓴소리 외면을 하고 있다. 아하.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는 당의 내용도 그러니까 네.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내용도 윤석열 대통령이 윤심히 교통 정리해 줄 수도 있거든요. 그게 뭐 정치 개입을 하지 않은 왜들 이래요? 좀 정리합시다 이제 국정을 위해서 네.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하. 그다음에 인사 계속해서 지금 강행하고 있고 예. 검찰 편중이 있었고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도 계속 나오거든요. 네. 그다음에 경제 위기도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 모든 걸 보면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해법은 태도다. 이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있는 대통령의 네. 스타일로 정말 파격적인 변신을 해야 되죠. 전환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예. 어떤 분들은 아니 이게 뭐 평생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바꾸냐. 그걸 바꿔야죠. 바로 바꿔야죠. 그런 자리가 음흠. 대통령의 자리인 거죠. 네, 그리고 이 키워드가 이제 정치권에서 싸우는데 이런 말씀 좀 드리기 그렇지만 좀 너무 짜잘짜잘해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너무 작은 거 가지고. 네, 그 예. 계속 서로 흠잡고 하는 게 국민들 굉장한 피로감 느끼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싸울 거면 정말 싸울 만한 것들로 좀 싸워야 돼요. 의미 있는 걸로. 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지지율이란 게 국정 수행의 어떤 원활함 또 국민들의 어떤 수능도 이것과도 연결될 테니까 그럼요. 예. 좀 잘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주요 현안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함께 진단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지율 하락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배중찬 소장님 조금 전에 꼽아주신 것 인사 문제. 뭐 네. 모든 분들이 인사 문제는 빠지지 않고 오늘 최재형 국민의힘 혁신위원장도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인사 문제를 선소를 냈죠. 예, 꼽아주셨는데 우선 이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라면 어느 누구보다 또 도덕적 윤리적 모범이 되어야 될 자리라고 보는데 이 만취운전 네. 0.2가 넘는 엄청난 이건 그 맞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거든요. 네. 그런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박순애 후보자 이제 임명하고 임명장 수여해서 이제 장관이 됐습니다. 네. 이거 빅데이터 분석해 보셨죠? 네, 뭐 국민 여론 당연히 좋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 키워드 자체가 음주운전하고 그 갑질 논란 두 가지로 그냥 가득 차 있거든요. 아하.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감성어가 91.2가 부정이에요. 이거는 하지 네. 말라는 겁니다. 국민들이 탈락해야 된다. 음주운전이 너무 일방적이고 이거 불가한 건데 지금 하기 때문에 당혹스럽다. 네. 낙마시켜야 된다. 이거 어렵다. 음주운전 가운데 크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의 어떤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선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 뭐 밀어붙일 수 있다 하는데 이거는 모든 국민이 보더라도 이거 안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좀 밀어붙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나마 다행인 건 지금 약간 제가 느끼기엔 정치 비수기예요. 국민들이 그나마 조금 덜 쳐다보고 있어서 그런데 네. 틈새 이제 인사청문회도 못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이거 사실은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게 되면 뭐 나중에 이게 쌓이게 되면 네. 언젠가 이제 한 방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그동안 그 빅데이터 분석 여러 차례 해주셨지만 부정 감성어 90% 넘는 게 또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많지 않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민기 팀장이 지금 분석한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분석한 게 쌓인다는 거죠. 지금 당장은 네. 아니더라도 네. 그것이 쌓이게 되면 어느 순간에 터져버리면 국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신뢰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큰 대통령으로서는 치명적인 겁니다. 아하. 그래서 빨리 좀 이런 소통 부분을 예. 신뢰를 쌓을 수 있게 그럼 인사를 강행을 하더라도 배경 설명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양해를 구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왜 임명해야 되는지. 네.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 소통을 하면 안 되고 정치적 소통이 일반적이라면 그걸 뛰어넘는 네. 이 정책적인 소통, 아하. 그것을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소통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 소통을 오늘 어떻게 했느냐 대통령이요. 박순애 부총리에게 임명장을 건네면서 언론과 야당의 공격받느라 고생했습니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그런 지금 말씀하신 소통 방식일까요? 그런 거죠.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지금 교육계조차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장관이 갔을 때 당당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 여러분들 제가 신임 교육부 장관입니다. 예. 이 박수가 터져 나올 정도가 되는 그렇죠. 그래 저분은 정말 마땅히 교육부 장관을 하고도 능히 남을 뿐이야. 예. 사회부총리. 근데 그런 반응이 겉으로는 몰라도 속으로는 안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업무 차질도 빚어질 수밖에 없고 네. 심지어는 개혁 동력이 생기겠나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리더라면 무엇보다도 이 모범, 수범 그렇습니다. 따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어딜 가더라도 당당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뭐 이 시간에도 몇 차례 다뤘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활동을 하면 할수록 지지율은 부정적으로 반영이 되는 이 모습들 계속 짚어주셨습니다. 그동안. 네. 이번 스페인 방문 때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는 행보를 적극화하고 있고 확대하고 있고 공개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빅데이터 상에서는 이거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언급량이 한 달 동안 21만 7천 건이니까 관심도는 상당히 높다고 보여져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 활동에 대해서 좀 많이 반응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뭐 예전에 여러 활동들 네. 여기에 사실은 대통령 되기 전에 의혹들까지도 계속해서 지금 따라다니거든요. 꼬리표처럼. 아, 예. 네. 근데 이제 감성어가 뭐 71.2가 부정입니다. 여기에서 좀 멈춰 있는 70%대에서. 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이제 초반에는 긍정이 좀 더 높았거든요. 그랬죠. 예. 그래서 뭐 논란, 비난받다라든지 뭐 욕을 먹는다 이런 뭐 의혹이라든지 이런 네. 범죄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중간 중간에 뭐 보시면은 사실은 패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또 일부 신문사에서 싣고 있거든요. 네. 뭐 옷을 잘 입는다라든지 예. 뭐 이런 패션 관련 키워드들이 있는데 참 흥미로운 건 최근에 일주일로만 봤을 때 정상회담 갔을 때 다른 행보에 대해서는 부정이 높은데 그 옷 입은 사진 같은 거 올렸을 때는 긍정이 한 60% 나오더라고요. 그런가요? 관심 갖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옷은 어디 걸까 뭐 이런 것도 관심 갖는 분들이 계셔서 네. 좀 약간 이렇게 이중적으로 좀 나뉘어집니다. 행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지만 또 옷 패션은? 입고 스타일에 대해서는 또 흥미를 갖는 좀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보여져요. 상당히 흥미로운 게 지금 예. 이제 전 팀장이 분석했던 그 이제 빅데이터 상으로 김건희 여사를 분석한 건데 임기 시작인 5월 10일부터 김건희 여사를 썸트를 했는데 빅데이터 분석을 하면 흥미로운 게 네 네. 가지 특성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집중성. 예. 역대 대통령 배우자 중에 이렇게 관심을 모은 적이 있었습니까? 물론 뭐 박정희 대통령 네. 때 유경수 의사에 대한 유경수 관심이 의사. 있었지 모르고 그때 그 당시에는 뭐 빅데이터나 이런 매체가 활발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두 번째로는 정치성입니다. 대체적으로 정치적으로 연결돼요. 아하.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게 긍정적이어야 되는데 논란과 의혹 쪽으로 연결되면서 네. 부정성, 긍부정 감성 추이 분석을 해보면 부정적으로 흘러가요. 네 번째가 심각한 겁니다. 뭐냐면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준다라는 아까 우리 작가분들의 자료 정리가 있었거든요. 네. 뭐냐? 윤석열 대통령하고 일치해요. 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이 긍부정의 이 유형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딱 일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활동이 좀 정제되지 않으면 네. 대통령 지지율에 바로 부담과 타격을 줍니다. 이건 윤석열 대통령은 못 받아들일 수는 왜 그럽니까? 활동도 못 합니까? 이럴 수가 있는데 네. 저는 그래서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이 부속실 설치하십시오. 네. 이게 설치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두 번째로는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부속실 지원 네. 조직이 있으면 생기면 그게 설정이 그렇죠. 되겠죠. 어디까지 예. 활동을 하는가. 전문가들이 개입하고. 그러니까 예. 이 대선 때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김건희 여사가 나는 뭐 내조를 열심히 하겠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조용한 내조. 그늘진 곳이 많거든요. 네. 그런 봉사활동, 장애시설 그렇죠. 이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계속 알리고 한다면은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긍정 공감도가 조금이라도 더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예. 뭐 팬카페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마지막으로 뭐냐면 정교한 소통. 네. 왜 이런 활동을 하고 왜 이렇게 행보를 하는지에 대한 누군가가 좀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거. 네. 이게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예. 자, 최저임금 얘기도 좀 해볼까요? 우리 일반 시민들, 청취자 여러분들께 상당히 관심의 대상일 수가 있는 안건이죠. 최근에 최저임금이 확정이 됐습니다. 내년도. 노사 모두 반발을 하고 있고요. 민주노총은 공식적으로 이 제기를 했던데 빅데이터 상에서는 이 최저임금 이슈 어떻게 반응하고
하고 있습니까? 네, 한 달에 13만 건이니까 이것도 관심이 높죠. 그래서 예. 노사가 어떻게 합의했는지, 인상률이 얼마나 되는지, 코로나 물가 상승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됐는지 이런 부분을 좀 보고 계시고요. 아하. 이제 감성어인데 요게 이제 14.7대 82.2예요. 이게 뭐 어이구. 찬반으로 나누긴 좀 어려운데 예. 중간에 보니까 인상되다가 부정으로 잡히고 있다라는 게 아. 이게 사실은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뭐 많다 적다 이렇게 지금 네. 올리고 계시지 않은데 예. 줘야 하는 쪽에서는 지금 자영업자분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금액이 높다, 수준이 높다. 지금 경제 위기에 경기 침체되고 있는데 아하. 이 인상된 부분이 굉장히 좀 부담이다. 네. 뭐 이런 반응들이 훨씬 더 많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빅데이터 상이다 보니까 강하게 이제 표현하시는 분들의 의견들이 많이 반영이 되겠죠? 그렇죠. 이게 사실은 그 10,000원이라는 기준 안에서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게 크게 지금 영향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네요. 예, 저희도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데이터는 알고 있다. 배종찬 소장, 전민기 팀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범 사업 시작한 상병수당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 갖는 분들이 꽤 많으시던데요. 전민기 팀장님, 빅데이터 분석 네. 어떻게 나왔습니까? 원금량이 2,000건밖에 안 돼서 아직 그렇게 많이 알려진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러네요. 예, 그래도 좀 더 이제 이야기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예. 일단 그 연관어 자체도 시범 지역이죠. 예, 천안시, 포항시, 뭐 종로구 등등해서 이렇게 몇몇 지역들 나오고 네. 어떤 분은 이제 상병을 그 군인의 상병으로 이렇게 저도 그랬다니까요. 쓰신 분들이 계세요. 예, 왜 상병만 수당을 예, 주지? 그래서 좀 헷갈려서 이거 찾아보신 분들도 계시고 네. 그래서 급여에서 뭐 몇 퍼센트 주는지 이런 것들 좀 자세히 알아보신 것 같고요. 예. 감성어가 지금 29.8대 60인데 요 상병수당 주는 게 이제 나쁘다는 게 아니고 아프면 받는 거기 때문에 이 네. 아프다는 단어가 부정으로 좀 잡혔어요. 아하. 이 전 세계적인 어떤 흐름, 아니 뭐 사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랑 미국 일부 주만 빼놓고 다 주고 있으니까 38개 나라 중에 네. 전 세계적이다. 기대한다. 노력을 좀 더 기울여 달라. 성공적이다. 요 금액 같은 부분은 좀 더 보완해 달라. 바람직하다. 가능하다. 오히려 그래서 아하. 비율은 이렇지만 네. 감성어의 어떤 분포로 봤을 때는 뭐 아플 때 돈 받는 거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계신 거죠. 네. 예. 배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반응. 그러니까 이 반응이 이제는 좀 우리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래야 이제 이 사업이 더 성숙하게 또 완성도가 높아질 수 있고 소개를 또 해드릴 수 있을 또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는 또 중요한 게 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맞아요. 쉬고 맞아요. 싶은데 예. 정작 몸은 안 좋은데 예. 안 좋은 상태라는 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나쁜 몸 상태도 있잖아요. 그런데 맞아요. 내가 네. 빠지면 어떻게 네. 또 내가 그래도 일을 해야지. 그러니까 아파도 눈치 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러니까요. 그 상황이 좀 우리가 유연해지고 네. 좀 더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요. 네, 여론조사 결과 나왔네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설문조사 결과 전민기 팀장님 발표해 네. 주시죠. 아플 때 쉴 수 있다. 35%. 아니다. 65%. 예, 쉴 수 있는 곳에 근무하시는 분이 35%밖에 안 되는 상황이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배 소장님이 쉴 네. 수 있다고 말한 응답자의 대다수가 쉴 수는 있는데 눈치가 보인다라는 말을 덧붙이셨다고 해요. 아이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쉬는 사람도 못 쉬는 사람도 다 눈치를 보게 돼요. 네. 아, 근데 이거 진짜 중요한 게 우리가 네. 막 아프면 그러잖아요. 아이 좀 몸 안 좀 쉬어. 아유 내가 쉬고 싶어도 쉴 수 있어?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네. 특히 저는 이제 그- 직장 상사나 고용주께서 그럼요. 아프면 쉬어라고 하지만 네. 네 하고 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진흙이 무엇일까 다시 그럼 한번 이제 생각해야 되잖아요. 체크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쉬었어? 정말로 쉬었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지 않아야 될 텐데 이 예. 문자들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민유로 들어와 주신 서현숙님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빈자리가 너무 티나서 아이고. 회사에 가서 아파야 하네요. 아유. 아이고. 5600님은요. 프리랜서라 실수는 있지만 쉬면 손해가 많아서 결국 못 쉬네요. 먹고 살아야 하는 현실이 힘듭니다. 네. 0116님께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연차가 없어 아파도 일해야 되고요. 아하. 아파서 조퇴하면 다음 날 채워야 해요. 네. 0708님은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연차를 쓸 수는 있는데 그 연차를 제 필요가 아닌 원장님이 쓰라고 할 때만 쓸 수 아니 있습니다. 그런 연차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연차가 아니네요. 예. 예. 뭐 원장님 좀 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네. 1945님 자영업자입니다. 2년 전 일정도 병원에 10일 정도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요. 돈 한 푼 못 벌고 심지어 거래처마저 떨어졌어요. 아이고. 자영업자는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분들은 이제 문을 닫으시면 손님들이 네. 다른 데 가시고 그러면서 그 고정 손님도 떨어지고 그러니까요.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자영업이나 프리랜서가 뭐 떼돈을 버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파도 실수 없고 오늘도 사과, 수박 한 덩이 팔아야 되는 그 상황 맞아요. 좀 따뜻하게 말 한마디라도 네. 아이 좀 쉬어 내가 대신 봐줄게 네. 이런 말씀을 좀 건네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이건 남일 같지가 않네요. 방송도 사실은 쉬게 되면 누군가 대체하는데 더 네. 잘하게 되면 예. 그 자리 없어지거든요. 없어지죠. 예. 네. 저는 저는 몇 번 경험해봤어요. 저는 안 쉬겠습니다. 네, 오늘 문자 소개된 분들에게는 치킨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모두 힘내시고요. 쉴 권리 찾는 그런 대한민국 됐으면 좋겠습니다. 데이터는 알고 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